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펜포카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아웃포카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펜포카스, 아웃포카스는 뭡니까?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사계 심도가 뭐라고 그랬죠? 초점 맞은 범위를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했고, 그 피사계 심도에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포카스, 우리가 아웃포카스는 뒷배경이 죽는 걸 아웃포카스라고 그러고, 앞배경이 죽는 걸 인포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분은 없는데, 과거의 책들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아무튼 이 아웃포커스라는 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일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걸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그랬고, 반대되는 게 펜포커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피터 엘리 에머슨의 그런 아웃포커스의 그 시점이, 이 펜포커스는 카메라의 기계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표현 방법이다라고 또 피터 엘리 에머슨이 얘기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기계적인 기록성이 강하게 묘사되는 방법이 화면에서 근경과 원경까지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이런 형태의 촬영 방법이 이게 펜포커스라고 그랬고, 펜포커스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조리개 구경이 조그마해지면 작으면 작을수록 펜포커스의 효과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뭘 한다고요? 심도를 조절해 주는 게 카메라의 기계적인 장치의 조리개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은 거를 이 펜포커스라고 얘기하고, 초점 범위가 맞는 범위가 넓은 것을 펜포커스라고 얘기하고, 사진상에서 초점이 흐려진 부분이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초점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맞은 상태를 우리는 펜포커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펜포커스는 이렇게 근경과 원경이 초점이 맞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는 펜포커스다. 부분만 맞은 거, 이 앞에 있는 사람만 맞고 뒤에 있는 인형들이 안 맞았다 그러면 아웃포커스라고 얘기했죠. 전체 화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는 펜포커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펜포커스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화면 전체가 아주 극명한 디테일로 선명하게 묘사가 되죠. 그 다음에 공간에 초점이 맞고 있는 펜포커스,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초점이 다 맞고 있죠. 그래서 날카로운 리얼리티, 아주 생생한 사실감을 표현할 때, 이런 시각효과를 갖고 강조할 때 표현하는 게 이 펜포커스라고 볼 수 있고, 펜포커스는 사진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중요시 되는 경우나 세밀한 디테일 묘사 같은 경우, 생생한 질감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 펜포커스가 아주 효과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엔젤 아담스 같은 이런 풍경 사진가들, 이런 사람들, 저도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전문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주로 찍는 게 풍경 쪽의 사진인데, 이 풍경 쪽의 사진을 하다 보면 요런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진 자체가 펜포커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아웃포커스 사진은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펜포커스는 특히 이런 풍경, 설명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사진에 답이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중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명적인 요소가 강할 땐 펜포커스가 유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풍경사진 쪽에서 펜포커스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경과 원경까지, 지금 도로의 중앙에 있는 앞에선하고 이 산봉우리에 있는 눈발이 날리는 이런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초점이 맞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펜포커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펜포커스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웃포커스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에 정반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조리개의 구멍이 작아질수록
펜포커스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실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안경을 안 갖고 온 사람이 칠판을 본다든가 사람을 볼 때.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호스를 달아서 눌러버리면 멀리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멍을 작게 해야 심도가 깊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원리에서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면 할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사체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아웃포커스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펜포커스는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는 뭡니까?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아웃포커스가 훨씬 더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펜포커스는 광각 계열의 렌즈를 사용해야 펜포커스가 된다. 저번에 망원 렌즈 아웃포커스 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길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초점거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초점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렌즈가 길어져요. 망원 렌즈는 길어지잖아요. 일단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다가 감소된다고 했어요. 감소된 만큼 구멍을 크게 열어줘요. 똑같은 조리개 수치래도. 그래서 같은 조리개 팔이지만 망원 렌즈로 찍은 조리개 팔은 훨씬 심도가 낮아진다, 그 얘기였는데, 그럼 광각 렌즈는 이론상으로는 외관상으로 보면요, 일반 표준 렌즈나 이거하고 이 앞으로 나온 렌즈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시면 초점거리가 짧아진 거예요. 초점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렌즈가 이렇게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또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구멍을 뚫어놓으면 빛에 들어오다가 죽는 공간이 작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더 과한 빛이 들어오니까 표준 렌즈나 망원 렌즈에 비해서 조리개 구멍이 같은 조리개 팔이라도 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작다 보니까 다른 렌즈에 비해서 펜포커스 효과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대적인 평가라고 그랬어요. 망원 렌즈에 비해서 광각 렌즈가 심도가 깊다라는 거지, 광각 렌즈로 찍으면 무조건 펜포커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망원 렌즈가 광각 렌즈에 비해서 아웃포커스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 망원 렌즈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아웃포커스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비교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웃포커스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최소한 두 개는 같이 써줘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펜포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같이 써줘야 자신이 원하는 펜포커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써주면 아주 퍼펙트한 자신이 원하는 펜포커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점에. 근데 이 점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효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약합니다. 하나만 사용하면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하면 그냥 오픈해서 찍는 것보다는 펜포커스 초점 맞은 범위가 깊어지지만 자신이 원했던 깊이만큼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약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약하게.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요. 근데 망원 렌즈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 하면 펜포커스가 된다라고 해서 심도가 깊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광각 렌즈는 조리개 구경을 작게 하고 대상하고 가까이 하면 멀리한 것보다는 뒷부분이 살짝 죽는 아웃포커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펜포커스, 아웃포커스 해주는 건데,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에서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거 두 가지뿐이 없어요. 조리개를 이용해서 펜포커스, 아웃포커스 하는 거. 그러니까 화면을 죽이든가 살리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표현하든가 정지 동작으로 묘사하든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카메라 위치를 위에서 찍냐 아래서 찍냐 옆에서 찍냐 이런 위치 차이지, 그 이미지 표현하는 거는 셔터하고 조리개 두 가지 방법 갖고 해주는 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뒤를 죽이고 살리고는 진짜 부처님 손바닥 안에,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포커스, 펜포커스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한다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아웃포커스 끝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아웃포커스나 펜포커스 충분히 스스로가,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펜포커스, 아웃포커스를 지금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실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는 또 강조하지만 이론과 실기가 겸해야 사진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카메라 만지는 거를 가끔 잊어버릴만 한 번씩 만지면은 아무리 자기가 이론을 많이 알아도 카메라 조작이 제대로 안 돼서 표현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그 방법을 가지고 카메라를 조작해서 찍어보는 연습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걸 새삼 또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